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바와 같이 오늘 새벽 발표한 미국 연방준비제도 FED의 금리 발표는 기준금리 3.75%로 예측치와 동일하게 동결로 발표되었습니다. 금리 발표는 대부분 다 예상했던 터라 이게 중요하진 않았고, 이후 진행한 파월 의장의 연설에서 파월이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가 매우 중요했었는데, 47분 정도 진행된 연설에서 파월은 아래와 같은 부분을 중점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경제 활동은 견고하며 실업률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은 월 신규 고용 손익분기점이 12.5만 명에서 3만 명으로 급감하는 등 이례적인 변화를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하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는 물가 안정과 최대 고용 사이 적절한 균형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은 목표치인 2%보다 높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게 되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발생된 검찰 소환장을 의식한 듯한 말도 했는데요. 파월은 연준의 독립성은 국민 신뢰의 핵심이라면서 정치 압박에 휘말리면 신뢰를 잃게 되고 회복이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임기가 끝난 후 오게 될 후임자에게 선출직 정치에 휘말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 연방준비제도는 특정 집단이 아닌 대중 전체의 이익을 위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미국의 금리 발표는 보시는 것처럼 1년에 8번 있는데 다음 금리 발표는 우리나라 시간 기준 오는 3월 19일 새벽 3시에 발표될 예정이며, 아직 시간이 꽤 남아 있어서 지금 금리 예측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진 않지만 2025년 1월 29일 기준 폴리마켓의 3월 금리 베팅은 동결 9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0.25%포인트 인하 8%, 0.5%포인트 인하 2%, 0.25%포인트 인상 1% 순으로 동결 확률이 매우 높다고 점쳐지고 있는 상태라서 일단은 당분간 금리 인하 호재를 바라보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 같네요. 오늘은 이틀 전인 1월 27일에 공식 런칭된 리플 트레저리와 최근 발표된 중동기업들과의 협업을 정리해 보려 하는데요. XRP 홀더나 XRP를 매수할지 말지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 이해하기 쉽게 짧고 굵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은 2025년에 10억 달러 약 1조 4,323억 원을 들여서 G 트레저리라는 기업을 인수한 이후 40년간 쌓여온 각종 재무 노하우를 기반으로 이번에 리플 트레저리를 출범했습니다. 리플 트레저리는 XRP 생태계 확장 전략으로 기업의 국경 간 결제 지연과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구성된 금융권을 보면 기존의 전통 금융과 블록체인이 상용화된 이후 출시한 디지털 금융으로 나뉘어지는데, 이 두 개가 제대로 융합되지 못해서 플랫폼 간 연결다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죠. 리플 트레저리는 이 두 개의 플랫폼을 유연하고 쉽고 빠르게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졌는데, 이를 통해 레거시 금융의 핵심인 현금 관리와 디지털 자산 관리 두 가지를 통합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리플 트레저리의 목표입니다. 리플 트레저리를 활용하게 되면 기존 기업 업무 환경에서 발생하는 결제 지연, 업무 시스템 분산 문제 등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리플 트레저리의 핵심 의미는 XRP 희소성 강화인데, 리플 트레저리는 리플넷에서 브릿지 자산으로 쓰이기 때문에 국제 송금 수요가 폭발하면 가격이 뛸 수밖에 없겠죠. 실제로 지난 사례를 보면 XRP ETF로 인해 XRP가 3달러 이상의 가격을 형성해졌던 것을 보면 리플 트레저리 출시 역시 XRP의 기분 좋은 가격 상승을 기대해봐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플은 이번 플랫폼 출시로 리플의 글로벌 사업 확장도 같이 진행 중이고, 올해는 영국 금융감독청으로부터 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와 암호자산 등록 승인을 받았으며 룩셈부르크에서도 예비 승인을 확보했습니다.
미국 내에서는 2025년 7월 통화감독청 전국은행 면허를 신청해서 전통금융 시스템과의 통합도 적극 추구하고 있고, 두바이와 아부다비에서 각각 금융 라이선스를 확보했으며 잔드은행, 마모 등과 파트너십도 체결하는 등 네트워크 강화에도 매우 힘쓰고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리플은 이번에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은행의 혁신 부문 지일과 파트너십을 맺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금융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사우디의 비전 2030 전략과 같은 결을 하는 것이라서 단순 파트너십이 아닌 XRP 네트워크의 실사용 확대를 의미하는 가격 상승과 대단히 관련이 있는 소식인데요. 리플과 질은 국경 간 결제 효율화, 디지털 자산 수탁, 자산 토큰화 등을 블록체인으로 연구 및 테스트하고 실사용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질은 자산 1,300억 달러 규모의 사우디 대표 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이라서 중동 입지를 강화하고 실사용 사례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최근 코인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은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보니 꽤 의미 있는 MOU 발표임에도 불구하고 XRP는 이 발표 이후에도 이렇다 할 눈에 띄는 상승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데요. 보수적인 중동이다 보니 사우디에서 얼마나 많은 비율이 XRP를 채택할지 여부가 관건이겠지만, 사우디 대표 금융기관과 연결이 된 만큼 중장기적 시각으로 대단한 호재로 바라봐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호재들이 엮여서인 걸까요? 최근 XRP 스마트머니 주소의 보유량이 지난 한 달 동안 11.5%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는데요. 고수익 거래 이력이 있는 고래나 기관 투자자 주소를 의미하는 스마트머니 주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투자자들이 XRP를 적극적으로 모으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스마트머니가 축적된다는 것은 XRP 홀더들이 장기 투자에 강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 하는데요. 특히 최근 XRP의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고급 투자자들이 매수에 나선 것은 시장 반등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희한하게 우리와 같은 개미 투자자들만 XRP를 실제로 팔고 있거나 팔까를 고민하는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 XRP도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고래는 미친 듯 사고 개인만 미친 듯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자본금과 정보가 풍부한 고래가 투자에서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확률적으로 개인보다 고래가 투자 시장에서 더 좋은 수익을 항상 기록해 왔던 만큼 고래가 안 팔고 모으고 있고, 심지어 최근 한 달간 스마트머니 주소가 2자릿수 이상 증가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서 유연한 시각으로 지금의 장을 바라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느끼고 계셨겠지만 제가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죠. 요즘 몸이 안 좋은 건지 라방을 하거나 영상을 녹화하다 보면 목이 바로 쉬어버리는 경우가 자주 발생돼서 마이크를 좀 더 바짝 붙이고 목소리를 낮추는 전략으로 영상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 조금 더 기름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목소리와 예전에 카랑카랑 했던 목소리 중 어떤 목소리가 더 듣기 좋은지 피드백 주시면 잘 취합해서 앞으로 만들 영상에 반영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새벽에 금리 그리고 선덕선덕 XRP 소식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렙 여러분 모두 성투합시다.